자, 안녕하세요. 비스텔라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저번에 세바 커스텀 입문자용 추천 스케이트에 이은 이번에는 라이딩용 스케이트 추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요 세 가지 스케이트가 보이고 있죠. 좀 화면에 다 담기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씩 중앙에 놓고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역시 라이딩용, 자, 아무래도 좀 중장거리 이상 라이딩 목적으로 스케이트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킬 3륜 구조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10mm로 준비가 일단 되어 있고, 뭐 부츠부터 프레임, 휠, 베어링 이 선택까지 커스텀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본인에 맞는 그런 성향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커스텀 조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그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채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품들을 서로 호환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킬 3륜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작은 여성분한테도 다소 다루기 힘든 이런 이제 프레임이 긴 뭐 110mm라던가 뭐 프레임의 길이에 따라서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작은 여성분 아니면 또는 발이 크신 남성분들이 탈 때는 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280mm 신으신 남성분들이 뭐 예를 들어 243 길이에 110mm를 사용한다. 그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죠. 왜? 자, 발 길이가 크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한 280 정도 되거든요. 280에 243이니까 본인 발과 체중, 힘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 수준이 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 여성분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더 돌출되어 있는 상태의 중심을 가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사이즈 대비해서 추천하는 프레임 길이야 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정확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츠는 자, 앞전에 제가 입문용 80mm급의 추천을 드렸던 세바 커스텀 부츠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이 부츠를 선호하는 이유는 하드 부츠 치고 적당한 무게감, 그리고 아무래도 세바사에서 이런 프리스케이트를 만드는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해서 밸런스를 다양하게 맞추기 위한 마운트 홀, 많은 마운트홀, 이 가격대에 이런 마운트홀을 보기 힘듭니다. 다른 비싼 하드 상급 스케이트에 뭐 견줄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적당히 뭐 입문 및 중급 용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의 품질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이즈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사이즈가 확실히 작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8 사이즈인데 보통 여성분들 한 235에서 4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40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한 50에서 55mm 정도. 자, 실측 기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쪽 요는 좀 가장 큰 사이즈인데 4445니까 아마 한 275에서 280 사이 정도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츠 대비해서 어떤 프레임 선택이 되어야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좌측, 자, 이거 E3에 달려있던 순정 프레임인데, 자, 231 길입니다. 231, 232 정도 되는데, 이 축의 길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10mm를 넣었을 때, 자, 휠과 휠 사이 간격이, 자, 보면 촘촘하죠? 촘촘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mm 치고는 상당히 짧은 프레임으로 인해서 좀 컨트롤이 조금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뭐 고속이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좀 불안전한 노면을 다닐 때 약간의 불안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231 길이 프레임에 자, 만약에 240쯤 되는 요 부츠가 들어온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231 길이도 충분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육안으로 확인하시겠지만 부츠 앞 뒤 끝면에 비해서 휠이 돌출이 조금 나와 있는 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스케이팅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근데 280짜리가 옵니다.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부츠 앞 뒤 끝면에 거의 휠의 끝면이 거의 동시에 떨어집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 조금 높은 속도에서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뭐 25, 30 수준의 속도를 유지하고 달린다 라고 하면 뭐 불안정한 뭐 지면을 달리거나 좀 진동이 많거나 아니면 간간히 그 속도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중심 잠깐 삐끗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나 뒤로 이렇게 불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츠 사이즈 대비해서 프레임 길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0쯤 되는 작은 부츠에서는 이렇게 231처럼 짧은 프레임을 써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까지나 이제 뭐 입문하시고 이제 좀 라이딩을 이제 해보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지,
뭐 이미 숙련자거나 잘 타시는 분들한테는 뭐 뭘 끼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나는 좀 잘 탄다, 그래서 뭐 굳이 짧은 것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43 정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확실히 앞뒤로 휠의 돌출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면 높은 속도에서 안정감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나 대신 컨트롤이 그렇죠, 여기 짧은 프레임에 비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자 여기 한 247 정도 되는 프레임 길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훨씬 더 길어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프레임에 표기된 뭐 255는 이 표기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이 각 축간 길이가 아니라 이 엑셀의 끝면을 재었기 때문에 255로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달았을 경우에는 그냥 뭐 중장거리 뭐 마라톤을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는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231 길이의 세바 110mm 프레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0 사이즈인데 요거는 성인 남성 한 실측 250에서 55, 운동화로 치면 한 260에서 빠듯하게 하면 한 65까지 55에서 65가 좀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최초에 243 정도 길이를 달아놨는데 요 정도만 해도 안정감 있게 받쳐줄 수 있는 앞뒤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싶네요. 본인이 좀 이런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243 길이로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뭐 좀 속도를 내는 라이딩이 지속적이지 않고 뭐 도심이라던가 뭐 짧은 구간을 뭐 순간순간 나는 빨리 달리고 좀 컨트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231 선택도 가능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도 뭐 요 250에서 55 사이즈 정도는 뭐 크게 불안한 느낌까지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자 한 247 정도 되게 되면 확실히 또 앞뒤가 좀 많이 잘 받쳐줄 수 있죠. 자, 요런 구성은 이미 이제 110mm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크로스오버도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이 앞뒤가 길어지면 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부츠, 얘는 실측 기준으로 275에서 80 사이, 그러니까 발이 거의 뭐 상당히 크신 분입니다. 자, 이분한테는 자 231을 추천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대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거의 뭐 아까도 제가 보여드리지만 끝과 끝선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요거보다는 최소 한 243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는 가야 그래도 앞뒤 길이가 조금 나오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3부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려면 한 247 정도 요거 달았을 때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길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지금 280의 이 밸런스를 봐도 이 밸런스와 아까 자 240의 이 밸런스를 보면 그래도 이 작은 사이즈가 앞뒤 길이가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즈 대비해서. 그렇죠? 요게 좀 더 짧은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뭐 247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가 이제 프리스케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상 길어지면 솔직히 뭐 레이싱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중장거리와 항상 속도와 이제 또 뭐 속도가 빠르신 분들과 이런 같은 그룹 주행을 하신다면 솔직히 뭐 요 장비로 레이싱을 따라가기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예 다른 장비를 보시는 게 맞고, 이제 입문을 지났거나 이제 라이딩의 목적을 두신 분, 꽤나 이제 좀 많은 연습을 하고 이제 뭐 주변인들과 라이딩을 하신다면 요 정도 사양으로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킬 짧은 3륜 자체가 인라인 스케이트 작은 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바로 레이싱 가기에는 확실히 버거움이 있거든요. 같은 3륜이라도 레이싱에서는 125mm 3륜이면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길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 요 정도 중간 장비로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 스펙에 대해서 뭐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자 일단 프레임 부분, 자 프레임 부분은 자 요렇게 제가 밸런스 맞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베어링은 동일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세바 트윈캡 ILQ9 프로로 동일한 베어링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이제 휠에서 좀 차이점이 나겠죠. 제가 추천하는 이제 자이로 발키리 지금 공장 사정상 아직 좀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직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추후에 출시가 된다면 제가 옵션상에 자이로 발키리 휠을 넣을 거고, 일단은 이제 수급될 수 있는 휠을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E3에 달렸던 자 순정 세바 휠입니다. 제가 요거 써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요거 좀 전천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110mm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슬라이드 스피너 휠이 있죠. 요거는 아까 세바나 다른 요 옆에 이제 슈퍼소닉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서 좀 더 굴림성을 요구하시는 분들, 좀 체중이 좀 나가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 만약에 타는 지면이 되게 좀 불규칙하고 노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스피너 휠보다는 차라리 자 여기 달린 자 슈퍼소닉 휠을 좀 더 추천합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자이로에서 나온 발키리보다 상위 휠이라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을 제가 느껴봤는데 확실히 슈퍼소닉이 좀 더 좀 탄성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로드 주행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좋은 휠을 써보셨던 분들은 뭐 MPC 휠, 어설트 휠 같은 경우도 탄성이 괜찮죠. 그래서 로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버금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휠도 괜찮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휠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조금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이제 프레임 아까 길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임도 좀 들어오는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은 다르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좀 선택이, 아마 초보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해란 말이야 라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요 조합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발이 작은 여성분들이다 그러면 그냥 요 조합 231 세바 휠 요 조합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이 한 중간 정도 된다, 뭐 255에서 60 그 정도 되시는 분은 요 정도 가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있죠. 한 70, 65에서 70 구간도 좀 많은데 그분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243부터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여기 247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 조합 그대로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옵션에 마이피 디너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의 차이점은, 순정 이너와 차이점은 뭐 장단점 조금씩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전체에 다 이런 좀 약간 패딩 재질, 그래서 발등이 높거나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부츠 자체가, 속부츠 자체가 살짝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라도 얘가 외형적으로 조금 작고 요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발이 잘 밀착이 된 상태로 이 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그냥 이너 자체의 탄탄함만 이게 이제 세바 순정 이너가 좀 더 도톰하게 박음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착용감의 차이긴 한데, 착용감 자체는 얘가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발볼이 있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마이핏 이너 교체도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같은 사이즈 대비 속 이너가 약간 컴팩트해지기 때문에 마이핏 이너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속부츠를 빼시고 그 다음에 깔창을 하나 넣어주시고 마이핏 이너를 넣어주시면 이런 좀 지면의 노면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좀 설명이 좀 어려웠나, 좀 쉽게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잘 보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제가 2024년도에 추천하는 라이딩용 스캣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비스 인라인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인라인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